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최근 연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대주주 3억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날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일부 몇 가지 정도를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최근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요. 저의 이 대응을 보면서요. 제가 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제 화염병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군대를 갔다 오니까 평화 가두 시위 뭐 이렇게 바뀌었던데, 그때 무렵만 해도 뭐 어떤 이 정부 정책에 어떤 이 반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의식은 있었어도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들의 힘으로만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 토론이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때는 교육 문제라든지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진짜 1시간씩 그 친구 집에 이 전화기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이 제다이얼을 눌러가면서 1시간 동안 제다이얼을 눌러가면서 뭐 이 질문도 했었었고 뭐그 KBS 1라디오에 예전에 열린 토론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거에도 참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쪽이 이제 저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먼 상황이 됐어요. 이제 해도 뭐 잘 바뀌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다시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뭐 저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과거에 교육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제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었고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이해찬 장관이 있었었죠. 방향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관련된 얘기들도 참 많이 했었고, 당시 뭐 대통령 직속의 새천년 교육공동체 교육공동위원회라고 이제 거기에도 글도 좀 많이 올리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것도 또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은 조금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지금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전세 대란 관련돼 가지고는 얘기들,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 너무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언론 쪽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론 쪽에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자꾸 언론이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언론 이슈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딱 하나 보수 언론 쪽에서만 뉴스가 지금 몇 개 연이어 나온 게 다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뭐 얘기들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조금 언론 쪽에 조금 이렇게 메이저 언론이면 더 좋겠고 이쪽으로 자꾸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자꾸 연결을 해서 이 이슈화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작년 12월에 지수가 괜찮았다. 작년 사례로 보면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째는 대주주 강화 이슈가 이제 나타난 게 11월부터 봐야 되죠. 12월 한 달만 볼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10월부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보통 같은 경우 예년 같은 경우 11월부터였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게 작년에 있었던 상황은 15억에서 10억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10억에서 3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대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나중에 3억에서 1억 바꿀 때도 똑같을까요? 1억에서 3천만 원 바꾸면 똑같아질까요? 이제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3억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많이 늘어나잖아요. 실제로 8만 명까지 늘어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뭐 지금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팔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 42조잖아요. 우리 지금 시장의 70조 중에 이분들이 팔면 시장이 밀린다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코스닥은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떨어졌단 말이죠.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덜했죠. 그나마 좀 덜했는데 한 5% 조금 남짓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문제가 작년에는 괜찮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작년에는 작년 말에 상승 이유가 있었잖아요. 작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작년에 5월부터 시작해서 MSCI 편입출 나오면서 요때부터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지수가 한번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것이 7월 정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 격화가 한일 분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7월, 8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작년. 이렇게 갔던 게 9월부터 조금씩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해소된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의 이 이벤트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얘기가 11월, 12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조금씩 강화되다가 12월 초중순을 넘어오면서부터 합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죠. 실제 올해 1월 달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그게 없었으면 떨어진 상태에서 못 올라왔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못 올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면 안 되나요? 미국의 다우, 그러니까 특히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미국이 나스닥 10배 올라갈 동안 한 5배 올랐나요? 2천에서 10,000까지.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전혀 걔네들 5배 올라갈 때 우리 하나도 못 올랐잖아요. 그게 외국인 기관들이 장난을 쳐서 그런 건데. 뭐 하여튼 뭐 그 부분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리 첫 번째는 이 지수가 괜찮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첫째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아예 맞지가 않다. 둘째는 작년에 12월 달에는 상승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12월은 상승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11월에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의. 그리고 12월 만약에 부양책이 12월에 나올 수 있다면 그나마 또 작년처럼 12월 그 부양책을 기준으로 또 조금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조금 더 넘어가서 다음 정권 때 하니 많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올해와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그렇게 해서 박살이 나서 개인들이 다 죽어나가 떨어져야 이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무책임하게 마실 건가요? 두 번째, 3억 이상 대상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8만 명의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 자금이 약 70조 정도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1.5%가 들고 있는 자금이 42조입니다.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을 물리는 건 물리더라도 이들이 너무 급격하게 이 요건을 강화시켜서 이들이 시장으로부터 일부라도 이탈하게 만들게 되면 이들의 여파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그 전체 자금으로 뭔가 지금 우리나라 투잡 안 뛰고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봐서 겨우 부동산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정부가 옹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서민들이라고 하는 또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시는 분들이 부동산을 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계시는 분들 두드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도 희망이 지금 없어지는 상황 왔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내 집 마련 가능하겠습니까? 그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럼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이들이 팔기 시작하면 시장 무너지면 결국은 그에 대한 피해는 이들은 팔고 나가면 돼요. 금액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남아있는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전 재산인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나가 떨어지면 선량하게 정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분들 피해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가 매우 중요한 시장인데 이들에 의한 매도세가 나타나게 되면 다수의 선량했던 투자를 했던 분들이 똑같이 군중심리로 밀리는데 내 재산이 지금 까이는데 결국 패닉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시는 건지 안 하는 아예 무시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요. 이거 뭐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 어디도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실제 3억이라는 금액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0.0000085% 삼성전자 3억이면 그게 대주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10조 20조에 3억 들고 있는 게 대주주가 되느냐고요. 권리는 대주주가 아닌데 권리는 소액주주인데 왜 의무만 대주주냐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런 것도 있죠. 중소형 아파트 전세 자금만큼도 되지 않는 또는 뭐 일부 쪽에서는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 대주주 요건이면 대한민국의 전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부유한 다 대주주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부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죠. 2017년부터 정해진 얘기니까. 올해와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 개인 이 투자를 했던 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투자 금액도 늘어났다라는 이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그날 지난 금요일 날 국감장에 나오셔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씀을 질의가 나오니까 올해라는 팬데믹이 있었던 올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면서요. 왜 이 발언과 이 발언은 모순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쪽에서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왜 이쪽에서는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가 더 심했으면 여기도 못지않게 심한데요. 그 다음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 얘기 많이 계속 하고 계시죠. 그 말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만 3억으로 제한이 됩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얘기하면 왜 국내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형평성과 공정성을 얘기하냐고요.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왜 똑같은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외인들 이거 물리려고 했다가 10억 물리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개인들은 3억입니까? 이들은 계속 25억 이상 그대로 놔두고 공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현재의 지금 그 룰이 지금 뭐 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룰이 공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시행하고 지금 연기하신 상태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연기하셔야죠.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이 공정성, 형평성 이거에서 이중과세. 거래세는 서서히 완화하신다면서요. 2023년에도 전면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거래세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아주 급하게 강화가 되고 있죠. 5년 전에 100억이었잖아요. 코스피 기준. 대주주 요건이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근데 지금 5년 만에 3억이 돼요. 3억.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빠르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방향과 관련해서 6, 7억 정도 지금 뭐 직계 비존속 안 포함시키지 않으면 6, 7억 정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5년간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 상승,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얘기도 더 들 수 있는데 차마 그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행 10억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과세 범위 확대는 충분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미 같다는 겁니다. 10억으로 놔둬도 이미 강화가 된 거예요. 5년 전에 비하면.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참여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감안하면 오히려 10억도 강화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책 우리가 법률의 안정성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2년 뒤에 또 법이 바뀌잖아요. 2년 뒤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하잖아요. 법이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 사이에 법을 또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미 뭐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역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같다라는 거죠. 이 부분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10억으로 놔둬도 강화가 돼 있는 거예요. 시대는 계속해서 지나가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화폐 가치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금액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냥 가만 놔둬도 강화되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올랐으면 10억이 과거 10억과 지금 10억이 똑같은 10억이냐고요. 과거 1억과 지금 1억이 똑같은 1억이냐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무너지면 나는 3억 요건이 아니에요. 나는 몇백만 원 투자하고 있고 몇천만 원 투자하고 있는데 내 재산도 날아갑니다. 이거 그냥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또 당하실 수 있어요. 똑같이. 주변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주변에 혹시 언론 쪽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언론 쪽에 조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지금 보면 지난 목요일 이후로 뉴스가 거의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지금 11월 달에 야당에서 뭐 그 발의한 법안 가지고 국회 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이 부분을 확산을 시켜야 되고요. 꼭 제 영상, 이 영상이 아니라도 됩니다. 지금 대주주 3억이라고 유튜브 영상 같은 데 치시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꾸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고요. 이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전 뭐 정책적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색깔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건 뭐 제 개인 생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내 재산을 지키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언론 쪽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꾸 말씀을 하셔서 좀 언론에 오픈이 좀 될 수, 노출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자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만 오늘 아침부터 열을 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뭐 주말은 이 휴일은 편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